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시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영토 주권의 상징 평화선과 독도 등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이 우리 땅,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독도와 관련된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이 문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독도와 관련된 1946년도 연합군 총사령부의 군정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본을 점령했었던 메가더의 연합군 총사령부가 1946년 2월에 군정명령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 번째 문항에 일본의 영토에서 독도, 여기서 이 독도를 리앙구로 암초로 되어 있는데요.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분리한다라고 특별히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님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 속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지도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본 영토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개의 큰 섬으로 되어 있는 이 본토와 그 부속 도서만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이 과정 속에서 1940년에 이 미군정 명령에 의한 일본 영토에서 바로 이 독도와 울릉도가 벗어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즉, 독도가 한국령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고요. 이것에 의해서 1949년 미 국무부 지도를 확인해 보게 되면 대일 평화조약의 초안으로서 작성되었던 이 지도 속에서 여러분들 이 확대를 해보면 바로 이 울릉도와 지금 이 부속도서인 독도가 일본 영해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지도가 제작이 되었었는데, 이 195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최종 조약문에서 바로 이러한 지도와 독도 관련 조항이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늘날의 일본이 이러한 독도 영유권 분쟁에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에 앞서서 우리 정부는 이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대한 선언, 즉 일명 평화선이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게 되었고요. 바로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한일 간의 하나의 갈등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정부가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평화선 선언을 관보에 게재하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주변 수역에서의 어업과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분명히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죠. 당시의 관보와 이 평화선의 영역을 표시하고 있는 이 지도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에 의해서 선언이 되었었던 평화선은 오늘날 독도가 우리의 땅으로서 실효적으로 지배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평화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결국 한일 간에는 일본은 이 식민지 영토권을 근거로 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고요. 이런 속에서 평화선을 무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일본의 시도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소위 우리가 전쟁을 겪고 있던 이러한 혼란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순시선 등의 선박이 독도에 불법 상륙하는 이런 독도 점령의 기도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일본 영토 팻말을 설치한다든지 우리 어민의 신변 위협을 하는 이런 침략 행위가 지속되게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불법 어업 작업을 하다가 납포됐었던 일본 어선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1953년도 소위 시마네현 수산시험선 독도 상륙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로 이 수시 침범이 이루어졌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현대적 의병의 실현으로서 독도의용 수비대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서 1953년도부터 1956년도까지 목숨을 걸고 독도를 지키는 이러한 의용 수비대의 젊은 울릉도 청년들의
이런 활동들이 이어지게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이어서 정부와 국민의 노력들이 이어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민들의 조업 안정과 우리 영토임을 상징하는 바로 이 등대의 설치가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4년도에 무인등대가 설치되게 되었었던 것이고요. 바로 이 무인등대가 설치된 장소는 지금 독도 동도 지역의 한반도 바위 근처에 바로 이 구등대 자리, 지금은 등대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만 바로 이 자리터에 일찍이 등대를 세웠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바위 밑에 구선착장 옆에 구등대 자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당시에 설치되었었던 무인 등대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통해서 이 등대의 이름이 성걸봉 위에 세워졌었던 바로 이 독도 등대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능도태와 함께 성인봉, 울릉도의 성인봉에 이어서 성걸봉이라는 이름 아래 인걸이라고 하는 것에서 성걸봉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이곳에 저희 등대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울릉도와 독도가 한 몸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우리 땅 독도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서 이 자리에 등대가 세워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속에서 등대의 옛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이 바로 이 구선착장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자리를 옮겨서 우리의 동쪽 바다의 수호의 상징으로서 독도 등대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아름다운 우리 땅 대한민국 최동단을 지키는 독도 등대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바로 이곳 가까이에 구선착장이 마련이 되어서 1976년에 준공을 했었던 이 선착장은 오늘날의 이 선착장이 운영이 되기 이전에 이 한반도 바위 밑에 이렇게 마당 바위가 있었던 자갈마당이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배들이 선착장이 운영이 됐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독립문 바위 가까이에 이렇게 선착장에 터가 있었던 모습들을 지금도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날의 이런 선착장이 마련되기 이전에 독도의 수호에 중요한 상징으로서 또한 우리 영토의 주권의 상징으로서 운영이 되었었던 옛 선착장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독도의 영토 주권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었던 평화선과 그 주권의 상징이 됐던 옛 독도 등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